청동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인천 영종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차! 기아의 대형 SUV죠. 모하비가 공개되는 현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하비가 아닌 거의 신차가 나와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전면부 인상부터 굉장히 싹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차량은 약간 고동색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예요. 색상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회색, 좀 쥐색 느낌의 색상도 나와 있죠. 또 약간 진회색 느낌으로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대형 SUV인 만큼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동급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팰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 최근에도 출시가 됐던 쉐보레 트래버스. 길이와 차 폭은 가장 짧아요. 전고 같은 경우는 동급 모델과 대비했을 때 가장 사이즈가 높습니다. 아마도 실내 공간의 헤드룸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시트 포지션도 좀 더 위로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색상의 차를 보여드릴까 고민했는데 요새 계속 밀고 있는 흰둥이로 오늘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흰색 색상도 확 바뀐 이 모하비의 인상과 오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하비 12년 만에 싹 바뀐 가운데 정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기 용이하도록 우산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인상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다른 차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전면부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크롬으로 아주 넓게 헤드램프 측면부까지 쭉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최근에 나왔던 셀토스도 비슷한 모양이었죠. 그릴과 램프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 통일감, 기아 자동차가 요새 좀 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모하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릴이 일직선상으로 있으면서 중간에 분절된 세로형 형태로 블록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렌더링 사진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을 양산차에서 잘 구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됐을 때는 이 블록들이 막 불이 들어오는 그런 크롬 램프 소재였는데요. 그렇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측의 이 램프 같은 경우도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테일 같은 경우도 이전 세대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변했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넓고 강인한 램프 때문에 첫 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인상 전체를 다르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후드 부분이겠죠. 이 후드에 다르게 디테일이 들어가서요. 그 라인들이 살아있는 형태고, 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파인 형태로 또 선이 살짝 드러나 있거든요. 후드 부분에 이런 디테일들 덕분에 차의 세련미가 좀 더 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델 같은 경우는 이 실버 부분이 굉장히 위쪽까지 올라와 있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확 내려버렸죠. 가운데 부분은 또 다르게 그릴부로 형상화가 되어 있고, 살짝 올라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꼬리가 씩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디퓨저 부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넓은 가로 형태의 램프였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세로 형태로 크롬 장식을 덧대어 놨습니다. 이 모양새는 마치 팰리세이드의 모양과도 좀 흡사하다라는 첫인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면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와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하비랑 같이 샤워하는 느낌이에요. 측면부도 한번 보실까요? 전면부에서 이거 뭐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쓴 것도 아닌데 같은 플랫폼 안에서 전 세대와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측면부는 많이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 부분에서 좀 변화를 주었는데요. 이 하단부에 클래딩 부분 위쪽에 보시면 실버 크롬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하비라는 레터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SUV의 캐릭터를 또 결정짓는 휠 아치 부분도 전 세대와 아주 동일한 느낌인데요. 휠은 달라졌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크가 일단 더 많이 생겼죠. 양각과 음각의 디테일이 훨씬 많이 살아나서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모하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후면부는 과연 많이 변했을까요?
후면부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많이 이전 세대와 다르게 테일 램프부와 가운데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하비 레터링이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깔끔한 인상을 주네요. 측면부에서 보이는 라인을 제외하면 안에 이 디테일도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면부에서 봤었던 그 블록형의 램프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역시 실버 색상의 디퓨저가 드러나 있는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실버 색상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아래로 내려왔고 디퓨저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짝퉁입니다. 배기구인데 이 구멍이 뚫려 있지가 않아요. 허드 머플러인데 진짜 배기구는 저 하단부에 실제 배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짝퉁 머플러 사실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을 소개할 때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셀토스가 나왔을 때도 같은 이 데코용의 머플러가 들어가 있었고, 불과 이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벤츠의 GLE 모델 같은 경우도 가짜 머플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처음에는 궁금했었는데 요새 나오는 어떤 신차 자동차의 디자인적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머플러가 밖에 나와 있다 보면 좀 잘 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코용의 머플러를 활용해서 디자인에 또 재미를 더한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방금 보셨나요? 문을 열었을 때 시트가 딱 운전자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뒤로 빠지거든요. 한번 보시죠. 두두둥 쑥. 와우, 이런 세심한 디테일까지. 와우. 비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앉자마자 시트가 또 쫙 앞으로 나오면서 또 이렇게 딱 운전하기 편하도록 또 자세를 잡아주네요. 일단 실내에 처음 앉았을 때 좀 감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SUV에 탄 느낌이 아니라 정말 K7이나 K9 같은 세단을 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모하비가 외관에서 특히 전면, 후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는 정말 완전한 탈바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세대면 거의 완전히 싹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시동이 꺼져 있는 것 같아서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켜보면 자, 이렇게 계기판이 들어오는데요. 그래픽이 상당히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우측에 디스플레이 역시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대시보드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직선상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느낌이 보어부 쪽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운전자를 감싸주는 느낌도 들고요. 또 전체적인 시야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드 트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어떤 그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진짜 우드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시트지를 붙여놓은 것 같은 저렴한 인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이 대시보드 위쪽도 가죽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 스티치 라인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등장한 모습이 보이죠. 위쪽의 가죽 부분과 또 우드 부분 그리고 또 크롬 장식과 아랫 부분까지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실내 내장 색상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다른 전시된 차량에서 봤던 새들 브라운 색상 정말 강추합니다. 너무나 고급감이 살아있는 색상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안정감을 주는 색상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지금 경운기 스티어링 휠 부분 보시면 경운기가 내장 색상 컬러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드린 새들 브라운 내장 같은 경우는 이 경운기가 브라운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서 또 독특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 중앙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12.3인치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화면이 넓고 그리고 이 폰트가 보시면 세련된
폰트입니다. 그 수입차 탔을 때 한국어를 번역해 놓은 듯한 그 약간 애매한 고딕체 같은 폰트보다는 훨씬 더 감각적인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또 느낌이 깔끔하고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은 3분할로 나와 있는 형태여서 정말 세단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또 이렇게 터치 감도도 굉장히 좋아서 눌렀을 때 이렇게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일자형의 느낌으로 공조기 부분도 잘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은 대형 SUV 사이즈에 맞게 아주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조기 부분은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런 공조기 부분을 조작하기가 용이하도록 살짝 센터 페시아 부분, 센터 콘솔 쪽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고요. 자, 이 수납 공간 아래에 있는 변속기 같은 경우는 부츠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팰리세이드는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모하비 같은 경우는 부츠 타입 변속기를 선택을 했고요. 기어봉 같은 경우는 작동하기 쉽도록 그립감이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는데요. 굉장히 큼직큼직해서 정말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기가 또 편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누르면 터레인 모드라고 해서 험로 주행 모드가 나와요.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그리고 샌드 모드 이렇게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는 위는 작게 그리고 아래는 좀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크롬 장식으로 이렇게 덧대 놓아서 고급감이 또 살아난 느낌이 드네요. 수납함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굉장히 넓어요. 일단 제 손가락을 쫙 펴도 더 들어가는 사이징이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트에 스티칭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이 수납 박스 위쪽에도 스티치 라인 들어가 있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잘 살아나 있고요. 이 시트 안쪽에도 퀼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퀼팅으로 되어 있는데 볼록볼록하게 소재가 튀어나와 있어서 기댔을 때 푹신함을 또 안겨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고급스러움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트 착석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인체를 쫙 감싸주는 느낌이 좋기는 한데 시트 자체가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일반 차보다 폭이 넓어서 좀 몸통이 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인체를 싹 감싸준다기보다는 폭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서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댔을 때 이 헤드레스트 부분의 각도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편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이 불편하게 맞닿는 듯한 느낌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건 아마 체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차를 움직이고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대시보드를 자꾸 보면 볼수록 너무 새로운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가장 또 인상 깊은 부분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글로시한 소재에 인테리어 효과로 뭔가를 이렇게 무늬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3D 무드 램프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램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에 들어가서 라이트를 누르시면 실내 무드 조명이 나오죠. 무드 조명에서 밝기를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10으로 되어 있어서 줄여보겠습니다. 아예 램프가 꺼지죠. 다시 키면 램프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좀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두운 야간에서 차량을 주행한다고 하면 이 램프무가 아주 잘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실내에 무드를 살려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모하비 도어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대각선이 또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티치 라인 옆에 보면 살짝 똥똥똥똥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무늬가 또 표현되어 있는 세심함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이 스티치 라인과는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멀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루할 틈이 없이 잘 조형미가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다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페달 부분이 요새 최신 차량에 적용되는 오르간 페달이 아닌 일반 페달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열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SUV 때문에 2열 공간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열에 앉았을 때 이렇게 후석에서도 공조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정하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USB 충전 단자가 2개 있고, AC220 볼트가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노트북 같은 것을 2열에 앉아서 작업을 하신다 했을 때도 전원을 꽂고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용도도 될 것 같아요. 2열 시트 착석감은 1열과 마찬가지로 이 퀼팅 시트와 또 이 나파 가죽 소재 덕분에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시트가 아주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시트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각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한 채로 또 앉아보면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은 방해가 덜 하도록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 헤드룸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키가 163cm인데 조금 더 키가 크신 분들에게도 공간은 약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그룸 공간은 반면에 아주 상당히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많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키가 조금 크시다고 하더라도 공간성에는 크게 방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5인승 시트인데요. 6인승 그리고 7인승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모하비에서는 6인승 모델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2열에 독립 시트가 제공된다는 그런 특이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요 1열 시트 뒤쪽에 있는 이 수납하는 공간 보시면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아주 작은 구물망이 보여서 이게 뭘까 또 싶었거든요. 어떤 용도일까 봤더니 아마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요새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 없으시죠? 핸드폰을 딱 넣기 좋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 것도 나름의 센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2열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가 대형 SUV이기 때문에 2열에 앉은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2열에 이 넓은 윈도우를 가려주는 커튼이 없어요. 산타페에도 들어가 있는 그 커튼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눈부시면 어떻게 햇빛을 가려야 하죠? 2열 가운데 센터 콘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 있어서 쭉 당기면 편하게 내려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공중에 떠서 멈추는 건 아니고 쭉 바닥까지 내려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수납 박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암레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여는 부분은 없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여기다 음료를 둘 수 있겠죠. 수석에 앉은 승객들이 편안하게 암레스트에 손을 올려놓고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와우!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형식이고요. 와우! 안쪽에 봤을 때 역시 대형 SUV답게 굉장한 공간성이 벌써 느껴집니다. 안쪽까지 쭉 공간성이 확 드러나는 게 인상적이에요. 네, 이 아래쪽에도 보면 공간을 조금 더 깊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또 빠지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짐들은 뭐 이 앞에다가 낮은 단계로 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도 또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열 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쉽게 들리지 않고 좀 힘을 많이 줘서 올려야 한다는 불편감은 있네요. 근데 공간성이 굉장히 넓지만 역시 SUV의 장점인 시트를 폴딩했을 때 훨씬 더 극대화되는 공간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 차량 제가 한번 폴딩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폴딩이 되고요. 들어왔을 때도 폴딩이 됩니다. 좀 쉽게 폴딩이 되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조금 힘들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딱 서서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서 앉았는데도 헤드룸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누워도 될 것 같은 사이즈인데요. 제 키가 163cm인데 제가 누울 수 있네요. 무게를 방해받지 않고 제 키가 한 번에 쏙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 살펴보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지만 새롭게 싹 바뀐 모하비 살펴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이 차량 엔진 같은 경우는요 6기통의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260마력 최대 출력 나오고요. 최대 토크는 57.1kgm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플래티넘 트림 그리고 마스터즈 트림입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4,700만 원, 마스터즈는 5,16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모델이에요. 가격은 조금 세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바로 진짜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인한 인상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선이 굵고 또 두껍고 그런 느낌이어서 좀 남성적인 듯한 느낌도 들고 오프로드를 잘 달릴 것 같은 SUV의 정통적인 그 인상을 전해주기도 해서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내 같은 경우 이 고급감을 굉장히 많이 살려놓은 부분도 와닿았어요. 요새 나오는 기아차가 좀 실내 내장 부분에 고급감을 많이 살려놓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셀토스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SUV라고 해서 실내를 세단처럼 구성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었고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실내 내장에 좀 디테일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모하비에서도 동일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아마 내장에서 오는 그 만족감도 꽤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신형 모하비 첨단 안전사양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사양들이 기본형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대형 SUV 아마 앞으로 정말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팰리세이드, 모하비, 트래버스, 익스플로러까지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나온 모하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단점도 물론 있겠죠. 이전 세대 모하비 같은 경우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약간 멀미감이 느껴진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했었거든요. 이번 신형 모하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을지 또 추후에 시승기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신형 모하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신차 모델 혹은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